서에서 5선, 9호선 갈아타고 있죠. 서울살이 이제 4년차가 됐는데 또 시너스 우리 수도권 리더들하고 또 다양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게스트 스피치를 은퇴했다고 계속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ABN으로 공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간혹 그런 제의가 와도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우리 시너스트 그룹 식구고 또 제 파트너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BS 막 이제 참석하시는 초심자분들은 아직 그룹에 대한 그런 소속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시겠지만 또 다이아몬드가 돼서 매년 다이아몬드 여행을 참석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가족보다 더한 이게 조직이구나. 이번에 또 시드니 여행 갔을 때 그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원 스텝 더 가면 그레이트한 뷰가 나온다는 데 가가지고 우리 박승현 리더님이 커피도 사주시고, 작년에 또 해운대 다이아몬드 세미나 때는 또 그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우리 장희선 리더님이 또 지나가는 길에 또 스타벅스 커피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계속 우리 김나훈 리더님이 수지 들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저 이분이 뭔가 그룹에 기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저를 통해서 뭐 하소연할 이야기 있나 싶어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트렁크 찾을 때 술차 이야기 하시던데 뭐 심각한 말씀 나눌 게 있으시냐 이랬더니 막걸리 한잔 하러 오세요. 우리가 이제 한 식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뭐 그 설이든 추석이든 신년이 바뀔 때마다 우리 박윤정 리더님도 장문의 톡을 보내주시는데 매번 빠짐없이 해서 리더분 한 분 한 분이 또 한 식구로 이렇게 또 세월을 먹어가고 있고, 그런 분들의 또 파트너들이시고 또 같은 우리 시너트 그룹에서 저를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런 스피치를 사실 저는 많이 했고, 그래서 막 영혼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은 제가 남아있는 영혼을 영끌해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그 강의 제안을 받고 일주일 내내 안 하던 짓을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원래 강의 초안을 막 쓰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한 줄 그 멘트를 갖고 막 2시간 강의를 올라가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오늘 구석구석 뭔가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 초안을 몇 장을 쓴지 모릅니다. 근데 뭐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제 진심만은 알아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윤석열 나이로 우리 나이가 한두 살씩 다 깎였죠. 예, 그 나이 계산법으로 했더니 제가 아메이를 막 사인한 게 27세 10개월, 생후 27세 10개월 때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인하기 전까지는 시노자키 토우를 한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를 처음 듣고 상당히 오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수소문 끝에 한국 유학 갔다 온 그 한국인을 부산까지 보내가지고 저한테 사업 설명을 보낸 적도 있지만 중간에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시비를 걸고 다투는 바람에 대구에서 부산까지 와서 제 직장에서 사업 설명을 했던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중간에 돌아간 적도 있고, 시노자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거의 싸움판이 벌어지다시피 해서 다투다가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너무 오해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회원 번호가 나온 게 95년 8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을 하고 바로 사업이 진짜 스타트 된 건 아니고 또 시간이 한 2달 지나서 우연한 계기에 2달 만에 95년 10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10월쯤 어느 날인가 11월 달, 본격적으로 한 거는
95년 11월 달부터 진짜로 할 마음을 좀 먹게 된 거죠. 그리고 95년 12월 달에 SP를 성취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업을 한 기간이 얼마나 했더니 28년 6개월. 뭐 길게 산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제 생애 전체에서 아메이가 차지하는 시간이 이미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 수많은 리더분들의 그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걸 시청했었는데 빌 브리시라는 분이 22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를 달성한 그 영상을 보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2년이나 사업을 한다고? 아메이 사업을 20년 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가슴을 울려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횟수로는 29년 차가 된 거죠. 네, 내년이면 저도 만 30년 차 아메이를 하고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어느새 주변을 살펴봤더니 제가 아메이를 처음 사인할 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미 그때 당시 한국 아메이 회원은 10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아메이 역사가 30년이 지나고 있지만 가장 많은 회원 증가를 보일 때가 바로 95년, 96년도였습니다. 죽어도 안 믿으시겠지만 수없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미 뒤차란 얘기였습니다. 제 앞에 100만 명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가 100만 명으로 시작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딱 11조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늘처럼 보이는 장인수 리더님이 수석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김인ጡ 리더님이라는 분이 한국 탑 랭커였는데 그분이 더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시작해서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저는 너무너무 강한 오해를 하고 거부감이 많았는데 오해를 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비전에 도달하게 된 것은 책, 음원, 미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책입니다. 우연찮게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답답함이 있었겠죠. 물론 부모님 주는 밥 먹고 살고 있던 집에 그냥 살고 있으니까 저도 중간쯤은 하고 있다. 직장 나온 사회 초년생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지만 만약 이대로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면 내 미래가 너무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냥 늘 갑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때는 토요일 낮 근무하고 주말이 일요일밖에 없을 때지만 그냥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서 족발집에서 술 한잔하고 당구나 치고 하는 거에 그냥 빠져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떤 스타일이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죠.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가양 그 어치브 스테이 강의 준비하면서 30년 만에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스타일과 성공하지 못하는 스타일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혈액형과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혈액형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쓸 만큼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MBTI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유형일까? 그냥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철이 덜 든 사람 힘듭니다. 아메이가 들리고 책을 보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왔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아메이가 내 몸속으로 배어들고 아메이 쪽으로 내가 관심이 가는 분들은 아메이를 하시기 전에 이미 철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철이 내가 들었나? 철이 그럼 뭐지?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철은 FE 철 말고 계절의 철입니다. 사철, 철진한 바닷가. 그럼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철의 개념은 뭐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절기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한가하다고 놀고 있으면 다음 철을 준비 못해서 당황스러워지죠. 그래서 옛날같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과거에도 철저히 당연히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음 철을 위해서 나는 가을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려면 봄에는 분명히 씨를 뿌려야 되죠. 씨 뿌리지 않은 자가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저는 그러면 왜 아메이 관련된 책을 듣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와서 아메이에 흠뻑 빠져들면서 몰입하게 됐을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철이 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남들은 공인하지 않겠지만 제 혼자 생각에는 필드에서 1대1로 쇼도 플랜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했다고 혼자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횟수로 10,000번을 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아메이를 알렸는데 누군가는 반응하고 누군가는 귓구멍을 닫았는지 무슨 생각인지 아메이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메이 좋다고 하겠다고 나왔다가 석 달 만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1년 2년 다니다가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 난 왜 저들과 다를까? 나보다 훨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아메이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두고 말까? 그 차이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 믿기시겠지만 아메이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날로부터 오늘까지도 단 한 번도 중간에 할까 말까를 고민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 아메이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 전 죄송한데 없었습니다. 없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냥 이상한 대답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고등학교 막 올라갈 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유있게 잘 살았던 건 아니지만 보통 수준으로 살다가 거기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했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겪었던 우리 동생도 있잖아. 그럼 왜 우리 동생은 나와 다르지? 환경적으로 같은 경험을 했다고 사람이 다 철드는 건 아니죠. 예. 제가 동생보다 2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하듯이 그냥 흘러가면서 적당히 살아낸다고 원하는 만큼 적당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L과 E 사이에 if가 있다고 그러죠. 만약에라는 사태가 내 삶에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저는 아메이란 이야기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했지만 책을 보면서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일본의 유통혁명과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시노자키 토라는 친구가 제가 아메이를 거부하니까 계속 자료를 보냈는데 석 달 동안 전부 처박아 놓고 보지 않다가 우연찮게 제가 아르바이트 삼아 일본어 책을 번역한다고 했는데 이런마저 까먹으니까 큰일 났다. 책이라도 조금 보면서 까먹지라도 말아야 되겠다 해서 처음 들춰본 책이 바로 그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짧게라도 어학연수한다고 일본에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책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그 책이 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딱 3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이 2024년 한국의 오늘을 예언합니다. 우리 박순현 리더가 그때 한번 그런 톡을 주셨던데 어디서 제가 그 강의한 책 내용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20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예언처럼 하시냐고 그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 그때 당시에 부산에는 이마트도 없을 때 대형 할인점이라는 게 존재도 하지 않았을 때 부산은 97년도가 98년도 IMF 당시에 98년도구나 까르푸라는 할인점이 처음 생겼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존재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책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격 할인 디스카운트 스토어 대형 할인점이라는 게 등장해서 일반적인 소규모 점포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공룡 거대한 몸집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몸집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대형 할인점들이
다시 폐점하는 시대가 오면서 CBS 시대,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편의점의 시대가 됐죠.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가서 그걸 설명한다고 번역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하는 자신도 조금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할인점이란 게 뭐지? 편의점은 부산에도 있었는데 이 편의점이 어떻게 나중에 할인점을 이긴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갔죠. 코로나 1년 직전 1년에 이미 이마트는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시대를 종말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점 출점을 포기하고 대형 유명한 자리에 있던 5개 점포를 매각한다고 매물로 내놨죠. 더 이상 대형 할인점이 우리 주변에서 신점으로 출점은 안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너무너무 와닿죠. 근데 그 책에 쭉 보면 뒤에 뭐가 나왔냐면 다이렉트 셀링이 나옵니다. 과거부터 있어 왔던 화장품 방문 판매처럼 도어투도어의 방판과는 다르다. 직접 판매라는 건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유통으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제 기억으로 98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집에서 샀는데 인터넷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아메이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해가 싹 다 지워졌습니다. 93년도 재팬라이프 사고 이후로 이상한 동그라미만 그리면 피라미드 다단계를 이야기하고 자석료 교육 들으러 가서 일주일 동안 지하실 문이 닫혀가 철문이 안 열리고 뭐 어떠고저떠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날리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아메이라는 회사는 사람으로 치면 강간, 절도, 강도 아주 막 흉악범이죠.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는 더러운 놈인데 책을 읽었더니 학자들이 말하는 건 세계 초인류 기업이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세계 초인류 기업 반열에 올라간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책은 꾸준히 열심히 읽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댄다는 건 원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메이 관련 책을 여러 권을 읽어버렸어. 그 책을 쓴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일본 유수의 언론들에서 아메이를 평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아메이가 한국보다 12년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유통의 채널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메이를 소개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책을 읽으라고 쳐.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 책을 주는데 책을 못 읽어.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책을 못 읽는 분은 아메이에서 에메랄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독서 평균이 1년 동안 2.5권이랍니다. 1년에 100권씩 읽는 사람 덕분에 빵권들이 2.5권에 들어간 겁니다. 아메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 관념으로 이미지를 이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는 만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분명히 설명이 필요한 사업인데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메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책을 못 읽어내. 자기 머릿속에 관념의 구조를 짤 수가 없어. 음악만 듣고 미팅에 사람만 데려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금방 김누리 리더처럼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까지 올라오신다면 힘듭니다.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책을 처음에 읽고 이미 제가 갖고 있던 오해를 완전히 풀었기 때문에 사업을 결심하고 극렬한 반대를 하는 사람과 가끔 만나더라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그것도 어렵게 마음을 내놓고
딱 10명도 안 되죠. 3명한테 거절을 받으면 자아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아메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왜 한국당은 아직도 네트워크에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이 흔들리죠.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메 이전에 호적상으로 성인이 되셨는데 정서적으로 자기 정체성 확립이 안 됐어. 사춘기 때 충분한 독서를 안 하셔가지고 정체성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어른이 됐고 사회에 뛰쳐나가 보니까 부딪히는 것과 관념 속에서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아메에서 성공적인 핀까지 와보고 나서 돌아서 30년을 바라보니까 아, 그때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것들은 이런 것이 원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메이는 다른 일과 달리 피상과 본질이 같이 존재하는데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는 게 더 필요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아메이 오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꿈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고백할 이야기가 많은데 한 가지 고백을 드린다면 꿈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자꾸 적으래. 진짜 오늘 어렵게 고백컨대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도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게 쓸 게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은 한 번도 못 적었습니다. 지금 세미나에 오고 책도 읽고 음원도 듣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거를 못 쓰겠다. 왠지 모르게 안 꺼내진다. 내 안에 뭔가가. 제가 꿈이 없는 거예요? 라고 고민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앞에서 말하는 많은 리더분들의 이야기와 그 코드가 약간 안 맞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꿈이라는 게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차를 갖고 싶다고 썼는데 내가 다이아몬드에서 그 차를 사려고 했을 때 차종이 변경되죠. 만족되면 어떡하지? 내가 다이아몬드가 몇 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아파트 살고 싶다고 적어놨는데 10년 뒤면 훨씬 좋은 아파트 또 생기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지금 요즘 방송에 갑자기 이제 엔데믹 상으로 전환되니까 여행 관련된 프로들이 엄청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게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2007년도 수석 다이아몬드, 2008년도 더블 다이아몬드 됐기 때문에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해서 웬만한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 저 너머의 호화로운 여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여행이 꿈은 아닙니다. 근데 세미나 오거나 강의를 들으면 특히 여성 리더분들이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고 여행을 그런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저럴까? 아멘 비즈니스인데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저런 허무맹랑한 환상에 취해가지고 무중력 상태로 발이 현실에 떠있는 이야기만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세미나 참석하고 일본 스폰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굉장히 항의했습니다. 어렵게 몇만 원 참가비까지 내고 갔는데 왜 나보고 그런 데를 가라 이러냐고. 바쁜 중에 어렵게 갔다 왔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때 놀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안 맞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 아니라 제가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선택권을 가지는 거죠. 벤츠를 사고 싶게 된다면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좋겠다. 어떤 아파트를 살고 싶다면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게 훨씬 저한테는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아메의 가장 큰 본질은 본질적 가치, 저의 비전은 뭐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복은 내가 준다. 인쇄, 여행, 상속,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메가 인쇄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랑 그냥 다른 겁니다. 만 27살에 총각이었기 때문에 상속시킬 가족도 없었고 외국 생활하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여행 그 돈 보내느니 차라리 돈을 주지 계속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 리더십 과함이었는데 저는 해당이 제 동기 플래티넘 동기 중에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점수를 딴 사람이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안 갔습니다. 더블 대구도 여행을 몇 번 안 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안 갔습니다. 네, 지금도 갈 때마다 고민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저는 인생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아멘을 가만히 보니까 퇴직이 없다.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데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더블대보도 한참까지 추석, 설명절,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날에 쉬어본 적도 없고 쉬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한참까지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루에 3번 이상 사업 설명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일 중독이라 그러죠. 네,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편 중독도 있고 니코틴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는데 직장에서 남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일 중독이 되는 것은 내 영혼만 파는 짓이지만 아메이는 모든 것이 나의 사업이고 내 대에 걸쳐서 다음 내 자식에게도 물려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으면 아메이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골프는 치지 않습니다. 저보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다이아몬드니까 골프 같은 거 좀 치라고. 그럴 시간에 사업 설명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30년 세월을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이 늘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메이의 지난 30년 동안은 칭찬할 부분들이 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몰입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온몸이 부서지도록 했구나. 그래서 늘 타고 다니는 차가 못 견뎌했습니다. 1년에 65,000km씩 탔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랜드로버 탈 때는 그 정비하는 정비기사가 석 달 만에 갔는데 뭐 잘못됐냐고 이거.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영혼을 불태우듯이 몰입해 본 역사 있으십니까? 딱 한 번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에 불이 나가지고. 후회 엄청 하시죠? 아멘은 그렇게 한번 불태우면 지나간 세월 동안 불태운 시간 덕분에 평생 여러분 삶의 축적이 돼서 매일매일 눈 뜨는 아침마다 여러분의 현실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온몸이 제 꿈은 뭐였냐면 안 믿으시겠지만 DC 드락스를 들고 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였습니다. 그냥 승직 과로로 국립현충원 이런 데는 안 받아주니까 가양 AP 앞에라도 자, 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적인 인쇄도 좋고 여행도 좋고 뭐 화려한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왜 거기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와닿지 않았을까?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알랑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다가 아 이거였구나. 봉건 시대가 폐막을 하고 민주주의라는 시대가 왔는데 이 민주주의 세상은 경제로는 자본주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적인 자본주의를 사는 수많은 나라의 시민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계급을 바꿀 수 있다. 태어날 때 부여된 그 계급으로 봉건 사회에서는 영원히 가야 되지만 상놈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놈으로 살다 죽는 거고 양반은 아무리 막 인생을 이상하게 살아도 양반으로 죽는 거죠. 고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계급이 상승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대. 자, 근데 자본주의가 진행된 지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왔냐? 그렇게 믿었던 계급은 일시적 중산층. 일시적으로 한 시기 동안은 내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집을 사고 좋은 차로 올라가고 할 때는 내가 점점점 내 노력으로 계급을 바꾼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딱 지나 퇴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자본주의 국가 파란색, 공산주의 국가 빨간색을 치면 5대5가 나옵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 딱 나와 있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뭡니까? 단위 시간은 노동가치 곱하기 노동시간을 곱한 게 노동수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고 아무리 남북위에는 부장님이고 팀장님이고 이사님을 달아도 오래 안 남았습니다. 퇴직을 하는 동안 갑자기 그 사람은 노동시간이 제로가 되고 어렵게 높여놨던 단위 시간당 노동가치는 의미가 없어지죠.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저 문제는 뭐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돼서 남아있는 30년 동안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러면 계급이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되게 예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독성이 짙은 불안이 있다. 계급의 추락 가능성이 보일 때. 내가 밑에서 2단계, 3단계 올라가 봤는데 향후에 다시 원대 복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 때 인간은 가장 불안하다. 인간의 행동은 꿈을 향해서 쫓는다는 건 좋죠. 그거는 극소수의 일부 리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면 양주광성,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것보다는 두려움의 반대 방향으로 대부분이 움직이고 있대. 나라에서 교통질서를 지키고 법률을 지키게 하려면 교통질서 잘 지키면 칭찬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엉망되겠죠? 주차 위반하면 벌금을 매깁니다. 이러면 잘하죠. 일본은 왜 이렇게 주차 위반하는 사람이 없을까 했더니 주차 위반하면 벌금이 최소 20만원부터야. 싱가포르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없냐 했더니 껌 뱉으면 곤장을 맞죠. 곤장. 담배 피다 들키면 작살나. 올케기 계속 두들겨 맞아. 안 핍니다. 인간의 행동은 두려움의 반대 방향이죠. 제가 암에서 가장 크게 느낀 비전은 뭐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는데도 제가 계속 열심히 하니까 제 주변에 제 파트너들이 사장님은 왜 그렇게 계속 핀이 달고 성취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찾아낸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죠. 스테이 헝거리.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가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그 헝거리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거 한마디로는 제 심적 상태 전체를 해석하기 좀 스스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메이는 자기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진정 어떤 모습일까를 점점점 알아갑니다. 왜 남들은 하다 말고
웬만하면 만족하는데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도전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적은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누구는 5억에 남은 인생을 그냥 팔 수도 있죠. 저는 연봉이 5억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돈 받고 죽을 일은 없겠죠. 야, 5억이란 돈은 목숨 봐도 바꿀 수 있는 큰 돈이었구나 그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나는 그 연봉을 넘게 벌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할까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 설문했더니 이미 그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방향이 정해져 있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죽어도 다시는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가난이란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 됐는데 밥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길바닥에 난질까봐 두려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의 추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가난과 멀어지기 위해서 자기는 끝끝내 죽기 직전까지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 가난의 방향으로 당겨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두렵다. 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뛰었던 것이구나.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전을 느꼈는데 암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저렇게 엄청난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학력 제한 없고 자본력도 필요 없고 과거의 경력을 묻지 않고 신체 장애도 괜찮고 나이가 몇 살이라도 관계없다.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이력을 묻지 않고 이 조건만 달성하면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니까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막 요즘에 다이아몬드 흔해 보이고 영상을 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막상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에서 천년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내 인생 진짜 코로나 덕분에 하도 시간이 많이 나서 제가 서울에 오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경기도에 있는데 자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또 시대를 가니까 또 가나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해서 가다가 그 수석이상은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리모 서비스라는 게 있죠. 가다가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뭐냐 왜 네가 기사 딸린 차를 타고 가냐. 사진으로 본 거죠. 그 친구도 전문직에서 돈을 잘 번다고 하는 친구인데 믿기 어려운 걸 합니다.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이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평균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59.4세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럼 저같이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60이 훨씬 넘은 분들이 많죠. 이미 다른 뭐 기업에서 아무리 잘 나갔다 그래도 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65세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로 예우를 받으면서 와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는 안 놓치고 싶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잠이 안 되는데 편안하게 누워서 잠이 오는가? 자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보상은 큽니다. 연봉 얼마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뼛속 세포 속 구석구석의 보상의 느낌이 옵니다. 남들은 다단계하는 뭐 이상한 뭐 두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암행어사가 된 것 같을 겁니다. 암행어사 아시죠? 상과 놀이한테 마패를 보이기 전에는 막 가진 학대를 당하다가 학대가 심할수록 보는 사람이 쾌감이 오잖아.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마패 꺼내면 막 사람들이 벌벌 뒤져. 그런 느낌.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피라미드 아니야 웃기고 있네. 죽으려고 이게. 그래서 싹 말씀해보세요. 너무 즐겁죠? 자, 이렇게 큰 보상이 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지불이 있을 것이다. 대가지불의 핵심이 뭘까? 핵심 뭐겠습니까? 핵심. 전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자꾸 아메하면 어떻다,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제 충분히 책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음원을 계속 들었어요. 저는 일본어과를 나왔지만 일본어과 나와서 다 이러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시죠? 불어과 나왔다고 불어 안 되는 거 안 되잖아. 저도 1학과 나와서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우리 과 전체에서 꼴찌였는데 전 지금도 1화 동시통역 됩니다. 왜 되는지 아십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되는 그날까지 라디오도 들은 적도 없고 음악도 들은 적도 없고 일본에 스폰서가 보내준 일본 테이프를 계속 6년, 7년, 8년, 9년,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1화만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일본말 할 줄 알고 일본 가면 일본말로 싹 다 합니다.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 설명도 다 합니다. 일본 아메 본사 가서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해라기를 갑자기 정수기를 하래. 그리고 뭐 올라가 뭐 정수기 하는 분명히 뭔가 핵심적인 대가지불이 있을 것이다. 뭘까 도대체?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아메이 본사는 제조와 연구, 제품에 대한 보증, 환불, 그걸 회사하는 거죠. 중간의 유통은 우리가 싹 다 책임지는 겁니다.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끔찍하게 대단한 보상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데 대한 기여도에 따라 돈을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제이 베렌델이 자기들도 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 유틸리라이트의 디스트리뷰터로서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자, 근데 이걸 해냈다 당신들이. 그럼 대단하다. 그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받는 보상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그 사이즈대로 기여도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미팅에 오고 음원을 듣고 책을 많이 봤다고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개근상 타면 다 우등상 받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00만 등이라고 그랬죠. 아메이를 해보려고 따보면 지금 때가 언젠데 야 지금 시작은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개구리한테 돌 던지듯이 막 던집니다. 그 말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 막상 또 와보니까 막 줄을 서네. 와 이거 몇백 명 있는데 내 앞에 지금 와 내가 되겠나? 저도 처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세제밖에 없던 시절이라 특히 빨래도 군대에서 그냥 군용 말표 세탁비누로 해봤을 뿐이지 세탁에 대해서도 몰라. 머리도 비누로 감았지 샴푸로 감아보지도 않았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화장품이 나올 때 정말 좌절했습니다. 제가 리바이탈 라이징 나이트 트리트먼트래. 필기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야 여기서 아메이를 그만둬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아메이는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데 있는데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 핵심적인 대가지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결단에 대한 보상을 하는 회사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죠. 왜 비즈니스 앞에서 저런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여기 뒤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반복해서 미팅을 다니게 됐습니다. 전업이 되고 나서 처음에 부업으로 주말에만 가다가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잘리면서 전업이 돼서 미팅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많이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니까 그때 뭘 알았냐면 저 사람들이 미팅에만 오는 거야. 폭우가 쏟아진 날 가니까 이렇게 꽉 차서 줄을 서던 자리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 저 혼자 가 있었습니다. 강사도 안 왔어. 그때 생각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봤더니 플래티늄이 되는데 100대 1이래. 아,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100대 1의 경쟁률은 공무원 35대 1이라는 것과는 다르구나. 노량진에 수강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 가는 그런 경쟁률이 아니구나.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졸면서 미팅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싹 다 쳐서 100대 1이었구나. 아, 이 100대 1은 너무 쉬운 100대 1이다. 빨래는 많이 해봤다는 사람이 세제 공부를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를 외웠다니 놀라실 거 없습니다. 그때 한 장이었습니다. 카탈로그가. 가격하고 뭔지 이름 외운 겁니다. 그냥. 그리고 조그마니까 안 돼서 제품 가이드북이라고 얇은 그냥 카탈로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사서 한 2~30번 읽으니까 다 알겠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압도적인 지식이 생긴 거죠. 96년 1월부터 뭘 시작했냐면 뉴트리라이트 영양소 공부를 시작했는데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카탈로그를 읽다가 이걸로는 모자란다. 이스트비, 비타민 B군, 피로회복, 저혈장, 피부재생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비타민 A가 뭐고 B가 뭔지도 하고. 저는 미네랄과 무기질이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칼디가 하나 나가도 세제와 비교하면 수십 병이 나가는 정도 효과가 있는데 저 근데 뭘 알았냐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메가3가 제 기억으로는 96년도 이제부터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아메이 선배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메가3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부터 전부 스타트라인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뭘 결심했냐면 매일매일 1시간은 무조건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죠.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맞췄구나. 고등학교 3년을 그저 안 외우고 그저 농땡이 치면서 공부를 피했는데 결국 먹고 살라니까 외울 때가 됐구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안 외우고 지금 한번 외워보자.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다고 내 남은 인생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마모토 슈지라는 크라운 앰버서더가 성공을 달성하고 아들이 하와이 대학에 유학할 때 아들과 함께 하와이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시험을 친다고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앞자리에 일본에서 온 젊은 유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 어떤 일로 갔냐? 하와이 대학은 세계적으로 해양 생물에 제일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하와이를 99년도부터 다닌 것 같은데 그 테이프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일 가보고 싶을 때 하와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만 가면 하와이 대학에 놀러 갑니다. 예, 지난번에도 갔다 왔고. 저 하마모토 슈지가 왜 이걸 오냐? 그래서 이 친구 뭐라 하냐면 하와이 대학에서 좋은 직장 가면 되죠. 아, 좋은 직장 가려고요? 그래서 또 하마모토 슈지가 또 물어봐.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뒤를 쳐다보더래. 이미 크라운 앰버서를 달성하고 유학을 떠나온 하마모토 슈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친구가 말하는 의미는 알겠다. 좋은 직장을 나와서 그 뒤에 삶이 끝나냐? 완성되는 것이냐?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가 학교 때 공부는 일시적으로 10대, 20대 때 공부한 걸로 30, 40대까지는 버티고 살겠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살 때는 이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 아메이에서 하는 공부는 70대, 80대, 90대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 손주가 아메이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네 할아버지가 그때 결단하고 뉴트리아이트를 공부하는 바람에 자손 대대로 울고 먹겠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아메이 결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스트를 쓸 때 결단.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려면 명단이 필요하죠. 명단을 쓸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 처음에 몇 명 나왔겠습니까? 10몇 명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좁고 깊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메이 한다고 부딪혀 봤더니 깊지도 않아서 그냥 좁을 뿐이었어요. 오지랖이 넓고 뭐 여기저기 뭐 회식에 자주 가고 이 친구 저 친구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는 스타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술자리에 어울리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었고 사회경험도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살았기 때문에 친인척 관계도 거의 닫혀버려가지고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명절날 선물 하나 안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차고 넘치는 부잣집에는 선물이 줄을 서는데 가난한 집에는 치약 선물 세트도 하나 잘 안 옵니다.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몰랐는데 그게 저희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명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치약 쓸 사람이면 명단을 올리라고. 양치질 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사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아메이 네트워크의 90%는 단순 소비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와도 지 생각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결단을 해보세요. 진짜로 양치질 하는 사람만 써야지 하고 써보세요. 갑자기 100명 됩니다. 스폰서를 만나고 명단을 적는데 결단을 했더니 놀랍게 기적처럼 100명이라는 명단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결단은 뭔지 아십니까? 100명 모두에게 쇼도 플랜을 하는 겁니다. 아메이는 하는 게 복잡다단하고 언제는 요리 미팅 한다고 냄비 이야기하고 언제는 막 영양소 이야기했다 언제는 화장품 이야기까지 하고 머리가 죽겠는데 싹 걷어내고 기둥이 딱 있습니다. 명단과 쇼도 플랜입니다. 저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스폰서가 와서 보여주시는데 더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품에 대해서 썩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오해를 풀고 가입을 시키고 쓰게 만든 다음에 떨어지면 또 살 수 있으면 끝이구나.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명단을 쓰기를 주저하고 쇼도 플랜 배워서 나가서 말해보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까? 이게 성공한 자와 평생 성공하지 못하는 자의 갈림길입니다. 아메이 사업 설명을 배우는 거는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PPT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음한 거, 스폰서 녹음한 거 이어폰 꼽아서 들으면서 반나절만 몇 번 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데 왜 하지 않냐?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00번 넘게 해봤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하려고 막상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겁니다.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연민하고 합리화의 동물이며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막 상상하죠. 뭘 상상하신 겁니까? 아메 한번 들으면 이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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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런 거 상상하시죠? 우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10,000번 해봤습니다. 최악의 거절은 아메요. 최악 요까지. 서울 분들은 그래도 좀 상냥하게 서울 네 아메요. 이렇게 이 최악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두려워서. 자, 인간의 꿈은 두려움의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남이 거절할까봐 그 두려움. 자, 근데 저는 뭐가 더 두려웠냐면 요 사소한 상상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 상상 속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못 해보고 있다가 일생일대 거대한 비전을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찬스를 만났는데 시도도 못하고 맨날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서 인생이 아까 말했던 알랑드 보통이 경고했던 일시적 중상처럼 갔다가 나이 들면서 하향하는 그게 1000배 만배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두려움을 극복시킨 게 아니라 아무 용기를 못 내서 꼼짝도 못했을 때 찾아오게 될 40대 이후의 인생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거절의 두려움보다는 이게 100배 두려우니까 해보자였습니다. 평생 삶을 돌아봐도 스스로 칭찬할 구석이 없는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겁니다. 100번을 딱 했을 때 SP가 딱 됐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쓸데없는 상상했구나. 네. SP가 된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하니까 잠시 잠깐 몰라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알았어. 아메이는 그냥 오해하는 사람의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일 뿐이구나. 그래서 궤도에 오른 기차가 열심히 달리듯이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간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는 결단이라는 게 명당과 쇼도 플랜, 성공의 크기는 이 쇼도 플랜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룹이 팀 플레이를 해줍니다. 요리 못하셔도 퀵미팅 열어주실 거고, 이런 세미나에서 얼마든지 좋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함께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는 키우고 가실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에, 같은 가격에, 같은 마케팅에, 같은 그룹에, 같은 스폰서 라인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됩니까? 다 안 되면 좋겠는데. 분할 때가 있죠. 자, 그분은 나가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같이 오래 해본 결과로 최고의 비전은 뭐냐? 아메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처음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 나온 어떤 책에 아메이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영어는 제가 잘 못하는데 Keeping Promise Company,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제가 시작했던 95년도부터 2024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오면서 저는 아메이 속에서 IMF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국제금융위기라는 것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경험했죠. 아메이가 어떤 주요한 사건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놀랐던 건 50주년 때도 그랬습니다. 국제금융위기로 전세가 뒤집혀서 난리를 칠 때인데도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우리가 달라도 안 했던 캐시카드를 줘가지고 카지노에서 돈을 인출하래. MGM 그랜드 호텔이라고 카지노로는 그 라스베가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데입니다. 정말 막 잠실구장 몇 배라 그러던데, 걸어 다니기도 힘들 만큼 큰 데인데, 카지노에는 현금 인출기에 현금이 동나는 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카드를 막 혹시 돈 안 준다고 마음 바뀔까봐 세미나 끝나자마자 카드 받고 다 인출을 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 생기고 처음으로 인출기에 현금이 동나가지고 비상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그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메이는 어떤 약속이냐, 저에게. 김종아 씨가 아메이를 믿고 사업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세계 곳곳에 더 나은 제품이, 우리보다 나은 제품이 있다면 정 안되면 OEM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아메이 마크를 붙여서 당신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싼 제품은 될 수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가격대가 되도록 우리의 마진을 깎아서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긴 적 있습니까? 아메이 관련된 그렇게 아메이를 언론에서 비방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아메이 제품이 시비 걸려서 뉴스에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고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소팔메토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딱 50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먹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동 중에 그 역 터미널 이런 데서 공중화장실에 남자들 1년을 쫙 서 있죠. 제 또래들이 얼마나 그걸 부둥켜 안고 힘들어하는지를 봅니다.
아이고 저 인간들 저거 진짜. 아메이 제품력을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동안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미팅도 못한 채로 서울에 이제 건물 하나 지었는데 한강을 바라보고 앉아서 며칠째 내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게 된 거죠. 야, 이게 뭐지? 난 정말로 서울만 와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늘 배고파가지고 우리 파트너 이쪽 파트너 스케줄 하다 저를 던지면 저는 또 저를 막 하다 가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늘 좀 굶주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못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게 서울을 다녔는데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까지 갈 데도 없고 약속도 없고 텅텅 빈 채로 한 달, 두 달이 가.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야, 그래서 제가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63빌딩이 정면으로 보이고 마포대교 원효대교 사이에 전층이 쫙 한강이 보입니다. 뭐 하나 뭐 이쑤시개도 하나 가리는 거 없습니다. 쫙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3일째, 4일째, 5일째 보고 있었어요. 오늘 깨달았죠.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대표하는 도시에 대표하는 강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강폭이 가장 넓은 게 한강입니다. 1.2km 700m 이상 내려도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한강인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다툴 때도 그 한강은 흘렀죠.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만년 전에도 흘렀겠죠. 도도의 한강이 계속 흐르는데 늘 그 물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며칠 만에 딱 깨달았습니다. 몰랐더니 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한강에서 누가 투신한다고 뛰어내리면 금방 휩쓸려가는 거 아시죠? 1.2km 되는 그 강폭을 가지고 유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또 밀려갑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빠른 속력으로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근데 위에서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별반 안 다르죠? 내일도 갑자기 크게 바뀔 건 없죠? 집에 가도 뭐 배우자 그 사람이 내일도 그 사람이고 내 아들도 내일 그 아들이고 회사 출근도 그 회사하고 가는 지하철도 똑같고 계속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정체해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 위에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주변 배경도 함께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신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원래 성공한 자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과거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일일이 과거에 SP를 도전하고 에메랄드 때 IMF를 맞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시 더블을 결단할 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고 더블이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하나 복귀했습니다. 기특하다. 그때 내가 또 한 번 도약을 위해서 또 결단을 했구나. 30년 안에 기특한 것, 물론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그렇게 29년의 세월이 축적돼서 내 곁에 남아있는 거죠. 다른 일이었으면 제가 30년 시장에서 치킨을 막 계속 목 잡고 다리 잡고 목 잡고 다리 잡고 목 잡고 다리 잡고 손목이 막 굽어 있을 텐데 코로나 때 샷다를 딱 내리시면 그냥 허벅이 싹 내 몸에 치킨 냄새만 싹 배어있겠죠. 30년 다닌 회사에 잘리는 순간 깨끗하게 단절돼서 끝났을 텐데 30년 세월이 쌓여서 매달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 저는 인쇄 때문에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쇄를 받게 된 거죠. 그때 그 가치를 느끼는 거는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시너스 때 우리 수도권 리더분들은 또 좋은 스폰서분들하고 또 사업을 하시고 전국 데이터를 봐도
지금 시너스트가 전국의 많은 그룹들 중에서 최고 성적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자꾸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저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전국에서도 놀랍게도 서울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인 스타일들이 아니신데 수도권이 지금 시너스트 그룹 지역 중에서 최고 성적이 좋은 거 아시죠? 저도 아까 처음에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부산 분들은 제가 올라오고 와 그 느낌이 있어요. 대구 하면 와 정말 막 그 다릅니다 여기는. 근데 서울만 오면 맹맹 사람들이 강의가 너무 힘들어. 사투리 씨가 못 알아듣나 왜 저러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우리 서울 리더분들이 비즈니스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세미나 시작 전에 서울 사람들조차도 이제 열정적으로 바뀌었구나. 되게 놀랐습니다. 저렇게 막 박수 치고 막 뭐 아까 폭소하려니까 막 와 이러고 옛날에 막 하세요. 너무 놀랐어.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좋은 기분이 된 것 같아요. 꼭 여러분도 오늘이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또 아메이는 그렇든 말든 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 나 혼자 따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도전과 결단의 또 계기가 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